이정숙은 서울 성북구에서 작은 식당을 35년째 운영하며 두 아들도 대학까지 무사히 시킨 뒤에도 꾸준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 퇴직금 일부와 장사하면서 모은 돈은 그녀에게 안정 그 자체였습니다. 요즘 따라 고수익 투자 같은 이야기가 거론될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은 들었지만 내 사람만 믿는다는 성격 탓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당 안은 언제나처럼 활기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여 앉아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돌파했대요. 요즘 투자 안 하면 바보다 그럽니다. 그 말이 이정숙 귀에 걸렸습니다. 평소엔 무심했지만 왠지 마음 한편이 싸해졌습니다. 한편 큰아들 장민수는 해외 주재원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주말이면 꼭 전화해 어머니 걱정도 하고 조언도 잊지 않습니다. 엄마 고수익 보장한다고 하면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도 통화하면서 단호히 당부했습니다. 요즘 말 조심하세요, 엄마. 이정숙은 알았어, 민수야 하고 대답했지만 어딘가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은 듣기 편하지만 한 번이라도 들어보면 어떻게든 기울어 버릴까봐. 점심시간이 지나자 한적한 틈을 타 이정숙은 테이블 위 전단지를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깨지고 빛 바랜 글자들 속에 편하게 앉아서 돈 버는 법 같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절로 벌린다. 그 말은 거짓말처럼 달콤했지만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이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가에선 밤골목에 쌓인 낙엽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숨을 들이켜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소리를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어쩐지 그 소리조차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정숙 마음속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작은 균열이 슬며시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식당 문을 열며 오늘은 고등어 조림이 좀 잘 됐네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된장을 조금 덜 넣었더니 감칠맛이 살아났습니다. 아침 9시가 채 되기도 전에 벌써 동네 어르신 둘이 자리 잡고 뜨거운 국에 밥을 비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이 너 맞지? 이정숙은 놀라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낯익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미라야.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은 듯한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윤미라 고등학교 동창. 졸업 후 미국으로 이민 간 이후 소식이 뚝 끊겼던 친구였습니다. 미라는 예전보다 더 세련된 말투에 어딘가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핸드백도 고급스러웠고 손목에 찬 시계도 번쩍였죠. 너 아직도 식당에? 대단하다. 나는 이제 앉아서 돈 번다. 이정숙은 물끄러미 그녀를 보다가 웃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앉아서 돈을 번다고. 미라는 익숙한 말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사업 접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투자 쪽을 배우고 있어. 교수님이 계신데 진짜 대단한 분이야. 그분만 믿고 하면 절대 손해 안 봐. 이정숙은 머리를 긁적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난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최고야. 야야, 그런 시대는 갔어. 이자는 물가도 못 따라가. 요즘은 돈이 돈을 벌어야 해. 그게 진짜 노후 준비지. 미라는 손에 들고 있던 아이패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번쩍이는 그래프와 수익률 투자자 후기 같은 화면이 줄줄이 넘어갔습니다. 미라야, 나 스마트폰도 겨우 쓰는 사람이야. 저런 건 어려워. 하지만 미라는 익숙한 사람 특유의 설득법으로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정수가,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내가 너한테 해코지 하겠어? 이 교수님은 절대 사기 같은 거 안 쳐. 아주 고고한 분이셔. 말도 조곤조곤하고 숫자도 논리도 정확하셔. 너 식당 그만두고 쉬면서 수익 받을 수 있다니까. 윤미라는 그 말에 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투자 설명회 한번 같이 가자. 안 하면 바보다 진짜. 이정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저게 그렇게 쉬운 거라면 왜 다들 식당하고 장사하면서 사는 거지?
그날 밤 이정숙은 혼자서 스마트폰을 뒤적거리며 비트코인 가상자산 원금 보장 같은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낯선 용어와 복잡한 구조에 금세 포기하고 다시 폴더폰 시절처럼 알람만 맞춰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 그녀의 머릿속엔 미라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분은 사기 안 쳐 진짜 고수들이 하는 거야. 그래 내가 미라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이름의 씨앗이 그날 이정숙의 마음속에 조용히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토요일 아침 이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 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도 없이 장사해봤자지 하루쯤은 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속으론 이상했습니다. 평생을 장사하며 쉰 날이 손에 꼽힐 정도인데 낯선 사람 말에 이렇게 일찍 문을 닫는 자신이. 윤미라가 미리 불러둔 택시에 함께 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빌딩. 간판은 없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도우미들이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강의실 안은 웅성임이 퍼져 있었습니다. 의외로 참석자 대부분이 이정숙 또래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60대 여성 모자를 눌러쓴 70대 남성. 짙은 향수를 뿌린 중년 부부 모두 어딘가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지난 5년간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입니다. 무대 중앙에 선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금융교육연구소 소장 김재혁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이미 시대의 흐름을 읽은 분들입니다. 단정한 셔츠, 또박또박한 발음, 무엇보다 자신감 있는 눈빛이 단번에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김재혁은 유명 경제지 기사, 외국 정상들의 사진, 블록체인 설명 등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테더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달러와 1:1 연동된 가상자산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안정적 수익을 설계했습니다. 원금은 안전합니다. 매일 2% 수익이 보장됩니다. 하루만 맡겨 보십시오. 앱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수익률 그래프가 튀어오르듯 솟구치고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 오버랩됩니다. 이정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매일 2%면 한 달에 60%야. 그게 진짜 되나? 원금도 보장된다는데 이자도 요즘은 몇 푼 안 되는데. 주변의 박수와 탄성 속에서 마음은 더 흔들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엔 어제 100만 원 맡기고 오늘 10만 원을 벌었다는 분도 계십니다. 잠깐 이분 잠시만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앞줄에 앉은 노년 남성이 수줍게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사실 처음엔 안 믿었는데 아침마다 앱 들어가 보면 수익이 나 있어서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탄성을 터뜨립니다. 윤미라가 귓속말처럼 말했습니다. 봤지 정수가 이게 바로 요즘 식으로 말하는 진짜 노후 준비야. 이정숙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고생만 하며 산 거 아닐까? 남들은 이렇게 편하게 벌고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 설명회가 끝나고 나갈 때 직원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재혁 교수님 직통 상담번호입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주머니에 명함을 넣으며 이정숙은 다시 한번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직도 그래프는 치솟고 있었고 그 아래 자막이 지나갔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노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그럴까? 그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은 며칠 전 받은 명함을 손에 쥔 채 앱을 열었습니다. 다운받을 땐 조금 주저했지만 100만 원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 좋고 일찍 남편 떠나고 혼자 두 아들 대학까지 보낸 인생. 큰 돈은 아니지만 허투루도 안 썼습니다. 그런 정숙이었기에 앱을 설치하고 계좌를 연결하는 순간에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명회에 다녀온 지 3일째 되는 아침.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켰습니다. 수익률 12%. 화면에 커다랗게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뭐야 진짜 된 거야?
정숙은 눈을 비볐습니다. 혹시나 싶어 새로 고침을 몇 번이고 했지만 수치는 그대로였습니다. 마침 윤미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확인했지. 나 거짓말 안 하잖아. 수익 보이잖아. 그거 봐. 응, 진짜네. 아직도 좀 믿기지 않아. 처음이니까 그래. 근데 정수가 이제 진짜 시작이야. 100만 원 넣고 만족하긴 너무 아깝지 않니? 그날 오후 윤미라는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김밥 하나 시켜놓고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가 너 그때 설명회에서 교수님 얘기 들었지? 이거 구조가 완전히 다르대. 원금 보장되고 하루 이자 2%야. 하루에 1,000만 원이면. 정숙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근데 미라야, 너는 얼마나 넣었어? 난 9천. 근데 요즘은 하루에 현금이 이자처럼 들어와. 아주 재미 붙었지. 그 말에 정숙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밤이 되자 정숙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30년간 써온 장부는 여전히 반듯했고 숫자도 정갈했습니다. 남편 퇴직금에서 내가 챙겨둔 게 아직 7천 안 쓰고 묻어둔 돈인데 이럴 때 쓰는 거 아니겠어?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정숙 사장님, 꽤 큰 돈이신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그냥 애들한테 좀 보태줄 일이 있어서요. 직원의 시선이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돈을 이체하고 돌아와 다시 앱을 열었습니다. 전보다 더 반짝이는 수익률 창. 28%. 며칠 후 윤미라는 식당에 두툼한 책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표지엔 자산관리 성공 사례집이라고 쓰여 있었고 안에는 연세 지긋한 남성 여성들이 밝게 웃는 사진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거 봐, 다 이 앱으로 노후 준비 성공한 분들이야. 나중엔 VIP 설명회도 있는데 그건 투자 5천 이상 한 사람만 초대돼. 정숙은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나도 이제 VIP야. 나도 이제는 그런 사람들처럼 사는 건가? 오경자가 식당에 왔을 때는 막 점심 손님이 빠지고 조용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따뜻한 된장찌개 하나를 시켰고 뉴스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정숙 씨, 요즘 이런 거 조심해야 해요. 다단계 사기 엄청 많대. 설명회 한다며 사람 꼬셔서 돈 털어간다잖아. 정숙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나는 그런 거랑은 달라요. 내가 믿는 사람 통해서 하는 거니까. 정숙은 그날 밤 앱을 다시 열어보며 그래,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젠 나도 좀 벌어야지.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수익률 숫자들이 덫의 일부였다는 것을. 진짜 고생은 이제부터라는 걸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열어 수익률을 확인했다. 지난주엔 28%였던 게 오늘은 42%, 어제는 무려 58%까지 치솟았다. 수치만 보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만큼 뿌듯하고 짜릿했다. 나 이 돈으로 진짜 노후 준비 다 하겠네. 민수한테도 윤수한테도 손 안 벌리고. 그날 오전 정숙은 오랜만에 여유가 생겨 가게 문을 잠시 닫고 근처 찻집에 들렀다. 커피를 마시며 앱을 켰고 화면을 훑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수익은 늘고 있는데 이 돈 내가 당장 필요하면 뺄 수 있나? 갑자기 심장이 살짝 뛰었다. 정숙은 메뉴 아래 작은 버튼 출금 요청을 눌렀다. 몇 초 후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현재 보유 자산 중 일부는 특정 가상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출 전 손실 보전이 필요합니다. 놀란 정숙은 윤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라야, 나 출금하려 했는데 무슨 손실을 메우라는 이상한 말이 떠. 어머, 그거 그냥 형식적인 거야. 나도 그랬어. 며칠만 기다리면 돼. 교수님이 수익 정산 한번 돌리면 금방 정리된대. 그래도 좀 이상해서. 정수가 괜히 걱정하지 마. 너 처음에도 그랬잖아. 의심 말고 믿어보자고. 윤미라의 말은 여전히 달콤했고 정숙은 다시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러나 이상한 기운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앱에 접속하려 하자 화면이 느리게 로딩되더니 서버 점검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 자정 무렵까지 몇 번을 다시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설마 내가 바보같이 당한 건 아니겠지.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을 여는데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장민수였다. 정숙의 큰아들 예상보다 일찍 귀국한 얼굴이었다. 민수야, 네가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 출장 끝나고 잠깐 들렀어요. 엄마 잘 계시나 해서. 그래, 잘 있지 뭐, 장사도 그렇고 뭐. 민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근데 엄마 요즘 무슨 투자 같은 거 하시는 거 아니죠? 정숙은 순간 멈칫했지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거 몰라서 못해.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다. 엄마, 요즘 이런 사례 뉴스에서 엄청 나와요. 고수익 보장 이런 말 하면 무조건 의심하래요. 혹시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숙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말어, 나 아직 정신 멀쩡해.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설쳤다. 윤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음만 울렸다. 카카오톡도 읽지 않은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앱은 여전히 접속이 안 됐다. 손가락이 떨려 핸드폰을 내려놓고는 식당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오랜만에 한숨이 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디선가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걸. 점심 장사를 끝내고 정숙은 다 식지 않은 국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평소 같으면 바쁘게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주방 청소까지 했을 텐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윤미라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투자 앱은 사흘째 서버 점검 중이었다. 그럴 수 있어, 바쁘겠지, 서버야 뭐 종종 점검한다 했잖아.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려는 순간 식당 문이 삐걱하고 열렸다. 단골 오경자가 들어섰다. 언제나처럼 느릿한 걸음, 조용한 표정하지만 그날은 어딘가 달랐다. 정숙 씨 바쁘세요? 아니에요, 식사하셨어요. 잠깐 얘기 좀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오경자가 핸드폰을 꺼내 유튜브 화면을 하나 보여줬다. 영상 속에선 경찰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서울 일대에서 가상자산 투자 설명회를 열고 다단계 방식으로 1,440억 원을 모은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5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숙의 손이 식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 화면 안에서 봤던 강연장의 의자 강사의 어투, 심지어 원금 보장이라는 문구까지. 자신이 갔던 바로 그곳이었다. 이거 어디서 본 거랑 똑같은데요? 맞아요. 나도 그 설명회에 다녀왔었어요. 옆집 사람이랑요. 처음엔 믿었죠. 근데 투자금이 묶이고 연락이 끊기고 경찰서 다녀왔어요. 그 거래소 자체가 가짜래요.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 위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숨이 막히는 듯해 물을 벌컥 마셨지만 가슴은 그대로 조여왔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난 사람을 보고 한 거예요. 그 교수님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말했는데요. 그리고 미라는 나랑 고등학교 친구예요. 오경자는 한참을 정숙의 눈을 바라보다 말했다. 정숙 씨, 그분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윤미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통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기계음. 카카오톡은 아예 프로필 사진이 사라져 있었다. 차단이었을까, 탈퇴였을까,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다. 정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식당 안은 조용했고 국물 냄새조차 멀게 느껴졌다. 그 앱,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희망이었고 보람이었고 자부심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화면조차 열리지 않는 쓰레기였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꼭 깨문 채 눈물 한 줄기를 꾹 참고 있었다. 정숙은 이틀 동안 식당 문을 열지 못했다. 간판 불은 꺼진 채 바람에 메뉴판만 흔들리고 있었다. 냉장고 안 고기들은 유통기한을 하루씩 넘겨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손 하나 까딱할 여유조차 없었다. 가게 안 조명도 켜지 않은 채 어둑한 주방에 앉아 정숙은 남편의 퇴직금 계좌 잔고를 다시 확인했다. 숫자는 너무도 정확했다. 남은 잔액은 18만 7,200원. 이게 말이 되냐?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정숙은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다. 아들 얼굴이 떠오르고 손주들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날 스스로 위로하며 입금 버튼을 눌렀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날 오후 오경자가 다시 찾아왔다. 정숙 씨 피해자 모임 생긴 거 아세요? 경찰 쪽에서 모임 만들어줬대요. 저도 오늘 가보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정숙은 한참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 지하 회의실. 의자들이 원형으로 배치된 공간 안에 회색 머리의 남녀들이 모여 있었다. 각자 손에 종이를 쥐고 있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흐느꼈다. 한 중년 남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전세 보증금 전부 넣었습니다. 7천만 원이었어요. 이 돈이면 서울 근교라도 다시 전세 구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원룸도 못 들어가요. 이어 또 다른 여성이 말했다. 손주 대학 입학금이랑 첫 학기 등록금이었어요. 애들한텐 말도 못했어요. 내가 뭐하러 그런데 돈을 넣었나 하루에도 수십 번을 후회해요. 정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모두가 자신과 똑같았다. 누구 하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없었고 다들 한 푼 두 푼 모아 노후를 대비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다 한 여성이 정숙을 보며 물었다. 정숙 씨는 얼마나 넣으셨어요? 정숙은 손끝이 떨렸다. 입을 열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입술을 달싹였다. 7천만 원이요? 남편 퇴직금이었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숙의 목소리가 울음에 묻혔다. 회의실 안에 공기가 가라앉았고 누군가 조용히 정숙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정숙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처음으로 이 모든 걸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속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었다. 모임이 끝나고 정숙은 경찰 수사관에게 물었다. 혹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수사관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다. 정숙 씨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돈은 여러 계좌로 나뉘어 해외로 빠져나갔고요. 대부분 추적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정숙에게 칼처럼 꽂혔지만 한편으론 예상했던 답이기도 했다.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조용히 말했다. 이건 그냥 꿈이다 생각해야겠네요. 오경자가 조용히 답했다. 우린 피해자예요. 정숙 씨 잘못 아니에요. 속인 놈들이 나쁜 거지. 그날 밤 민수가 정숙에게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건 엄마 책임 아니에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가 바보였어. 이른 아침 식당 셔터가 오랜만에 천천히 올라갔다. 철판에 묻은 먼지를 털고 조리도구를 정리한 정숙은 작은 입간판을 꺼내 문 앞에 세웠다. 오늘도 따뜻한 국 한 그릇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 문구 아래엔 새로 인쇄한 A사용지 한 장이 조심스럽게 붙어 있었다.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투자에 주의하세요. 누구든 어느 나이든 사기는 바로 곁에 있습니다. 정숙은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재혁 그 자칭 교수님은 필리핀으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고 했다. 신분을 위조한 여권과 그에게 현금이 가방 속에서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돈은 대부분 이미 사라진 뒤였다. 회수된 자산은 일부에 불과했고 그것도 피해자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다. 윤미라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숙은 그녀가 진짜로 피해자였는지 아니면 일부러 끌어들인 건지 끝내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았다. 더 이상 과거를 쫓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첫 손님은 오경자였다. 변함없는 콩나물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며 말했다. 간판 다시 켜져 있으니 살 것 같네요. 그러게요. 한동안은 뭐든 하기 싫었거든요. 오경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숙 씨 그거 잘 붙여놨네요. 아마 누군가한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숙은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나라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나 같은 사람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경자 씨.
네. 그날 식당에서 들었던 뉴스 소리 그때 내가 귀를 좀 더 열어놨더라면 내 노후는 조금 달라졌을까요? 정숙은 조용히 웃었다. 그 말엔 후회도 원망도 미련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웃음이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식당에 들렀다. 정숙은 벽에 붙은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한테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건 꼭 해두고 싶었어.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읽고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떴다. 엄마 이제 국물 맛 돌아왔네요. 정숙은 그 말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지 뭐. 식당 유리문 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오래된 간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동네 사람들의 발소리가 골목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골목 안에서 정숙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살아가고 있었다.